자, 형성평가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을 때에 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 이하의 정수 x값의 합을 모두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a의 부호를 알 수가 없지만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이 10분의 1과 5분의 1, 즉 어떤 알파와 베타 사이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 요 사이의 범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되느네요. 자,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요. 근데 위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위로 볼록이라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이 바깥이 양쪽이므로 이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커야 되는 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가 아니고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는, 따라서 a가 양수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의 x 빼기 10분의 1과 x 빼기 5분의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개수를 비교해도 되고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ax의 10분의 1과 5분의 1은 10분의 3이죠. 마이너스 10분의 3 ax 플러스 50분의 1 a가 되는군요. 그럼 개수를 비교했더니 b는 마이너스 10분의 3a고요. c는 50분의 1a가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제 개수가 역순인 식입니다. 예전에 방정식 2차 방정식 조립할 때 했었죠. 자, 그때 근이 역수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군요. 자, 결과가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c 대신에 50분의 1a 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10분의 3 ax 플러스 a가 0. 자, a는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니까 a는 이때 양수가 돼야겠죠. 자, 50을 곱하겠습니다. 양변 50을 곱하고 a는 나누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차피 양수를 곱하고 양수를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x제곱 마이너스 50을 곱했으니까 15x 플러스 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곱하면 50 더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x는 5 이상 10 이하다. 그렇죠? 10분의 1, 5분의 1의 역수가 나왔습니다. 즉 방정식과 부등식 해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실수가 알파, 베타 나왔다. 역순인 2차 방정식의 해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나온다고 저번에 공부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자만 부등호 0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계도 들어갔네요. 자, 어쨌거나 정수 x의 값은 5부터 10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양쪽 이렇게 세트로 총 6개 수를 더하면 5하고 10 이런 세트가 3쌍 있겠죠? 그래서 15, 3, 45가 되겠습니다. 2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1일 때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짓을 말하시오. 2번 문제 또 개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1일 때 참거짓을 말하시오. 자, 2차 부등식인데 a의 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봐야겠죠. 자, 2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면 x축과의 이치관계가 2점, 1점 안 만날 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x는 1 하나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겠죠. a가 양수고 a가 음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죄송합니다. 위로 블록이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군요. 이때 함수값이
0 이상인 경우가 한 점만 나와야 돼요. 한 점만. 이 경우밖에 없죠.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x는 1. 여기서 충분. 그러면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완전 제곱식. 이렇게 계수 비교했더니 b는 마이너스 2a, c는 a 되는군요. 여기까지 해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해는 모든 실수다. 그렇죠? 이 그래프니까요. 자, 이 그래프도 아니고요. 이 그래프도 아니고요. 그러면 0 이상인 것 전부 다 되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 맞습니다. 참이겠네요. 5. 자, 두 번째. 식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문자를 a로 통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2a c 대신에 a 0 이하인 부등식을 풀어야겠네요. 근데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겠습니다. 양변 나누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바뀌지 않으니까 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가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접하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절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0 이하가 되게 함수값이 0 이하인 경우는 0인 경우밖에 없죠. 그런데 x는 1뿐이다. 선생님이 어느 반 가서 이거 맞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계산 안 하고 판별식만 계산했어요. 근데 1 여기서 틀렸네요. x는 1이 아니라 x는 마이너스 1뿐이다. 이해됐습니까? 틀렸습니다. 3번 c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4a가 0 이상인 해는 역시 아까 전에 구했던 c는 a고 b는 마이너스 2를 이용해 봅시다. 그 문자를 통일했더니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가 0 이상입니다. 자, 마이너스 a가 양수, a는 음수, a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0 이하.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하. 실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므로 0 이하가 되려면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겠죠? 따라서 x는 2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이네요. 5가 되겠습니다. 3번 2차 부등식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2차 부등식 해를 구하시오. 우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함수값이 0보다 큰 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그래프를 그려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거나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를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양수인 경우는 여기 양쪽, 여기는 사이 이렇게 되겠군요. 그런데 양수가 되는 x의 범위가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되는 것은 바로 위로 블록이 되겠군요. 자, 위로 블록인 경우가 맞습니다. 이렇게 찾았습니까? 이건 아니겠죠. 따라서 fx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곱하기 이차함계수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a는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이제 구하는 부등식 봅시다. f 2x 마이너스 1 f2x 마이너스 1은 fx가 왼쪽에 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2x 마이너스 1을 x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2x 마이너스 1 빼기 또 1 F형은 얼마입니까?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런데 A는 음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A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뀌겠네요. 바뀌고요.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2 A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2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전개를 해볼까요? 4x제곱 2x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왼쪽에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 소거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인수분해하게 보겠습니다. 2x에 2x 빼기 1이 0 이상. 자,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로 되겠죠? 아래로 볼록 x축 0, 2분의 1. 자, 색깔 칠해봅시다. 0 이상이 되는 y 값이, 즉 함수 값이 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여기겠네요. 양쪽. 그리고 0도 포함을 하니까요. 경계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이때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 이하이거나 2분의 1 이상이 되겠군요. 찾았습니까? 4번. 이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 그림과 같이. 자,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인 범위에서 정수에 대해서 이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봅시다. fx는 아래로 블록이고 gx는 위로 블록이고 이차항의 개수는 절대값이 같다 그랬어요. 그럼 fx는 a의 절편이 2라고 마이너스 2니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a가 양수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1 해야겠죠. 이차함계수. 절편은 마이너스 3 그리고 2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x는 a의 x제곱 x 마이너스 2 gx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군요. 따라옵니까? 자, 이때 자 우리 구하는 부등식 볼까요? fx제곱 fx 곱하기 gx니까 이 양을 왼쪽으로 시켜주면 fx로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fx 빼기 gx 이렇게 되겠군요. 0보다 큰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곱해서 양수 달리면 같은 부호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부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 fx가 양수이고 fx 빼기 gx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fx가 양수인 경우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수직선 이용해야겠죠? 자, 수직선 이용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크고 이게 양수인 범위고요. 그 다음에 fx 빼기 gx 이거 좀 계산해 봐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까요? fx 빼기 gx는 a로 공통인수 묶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a로 묶으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두 식을 더하니까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따라서 2a로 묶으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4 되겠네요. 인수분해 안 되죠? 자, 인수분해 안 되는데 경계 좀 찾아야겠어요. 자, 근의 공식 들어갑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4는 0에 방정식의 근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4, 4, 16, 17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켤레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루트 17은 4점 얼마 얼마 마이너스 1은 떼면 3점 얼마 얼마 그럼 2분의 3점 얼마 얼마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작죠?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 2가 있다면 여기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루트 17이니까 여기 값은 2분의 마이너스 4점 얼마에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 돼요.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분자가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클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여기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의 값이 있습니다. 따라옵니까? 그러면 양수가 된다. 그러면 fx 빼기 gx가 양수가 되는데 fx 빼기 gx가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렇게 알파 베타로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로 그러면 양쪽 바깥이 나와야겠죠. 0보다 크니까 그럼 바깥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전체 대전제가 있었어요. 대전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만 생각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5 이렇게 5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 그러면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따라옵니까? 공통범위 이해됐나요?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 몇 개 있나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 1은 안 되고요. 2 들어가네요. 2, 3, 4, 5 그래서 7개가 됩니다. 7개 따라오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fx가 음수이고 fx 빼기 gx가 음수인 경우. 그러면 수직선만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와 1 사이가 되고요. 자, fx가 음수인 경우니까 이 여기를 보면 되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fx 빼기 gx가 음수니까 또 사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대전제 마이너스 5와 5까지 여기도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 여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 두 개 들어가네요. x는 마이너스 1, 0 두 개. 그래서 총 몇 개예요? 9개가 되겠군요. 자, 이 문제 좀 오래 걸렸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5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실수 x에 대하여 자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여러분 좀 섬세하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근데 아래로 블록이에요.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항상 성립하는데 항상 모든 실수에서는 언젠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과 1은 경계에 안 들어가 이렇게 돼야 되죠. 어차피 경계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도 봐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할 때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아이디어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차함수의 공통점은 어떤 건가요? 바로 이차함수를 y는 fx라 그런다면 f-1 값이 0 이하고 f1 값도 0 이하기만 하면은 이 2차 부등식은 항상 이 범위에서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겠군요. 자, 그래프 생각하고 공통점 뽑아내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f-1은 1 마이너스 t 플러스 2 플러스 2t니까 t 플러스 3이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t는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겠습니다. f1은 1 t 마이너스 2 플러스 2t니까요. 3t 마이너스 1이고요. 항상 0 이하가 되니까 t는 3분의 1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오나요? 자,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죠? 자, 여기는 동시에 성립해야 되므로 t는 마이너스 3이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마이너스 3이겠군요. 자, 마지막 문제.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실수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봅시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 이상이 나온다. 그럼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때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0 이상이 되려면 x가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 여기는 알파
모든 실수군요. 여기는 이 두 경우는 모든 실수가 되네요. 됐습니까? 따라오나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부등식.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0 이하인 경우 역시 어떻게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알파, 베타, 알파. 이때 0 이하인 때 해가 어떻게 됩니까? 0 이하일 때. 0 이하가 되려면 해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 또는 이거 0 되는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x는 알파. 여기는 없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와 또는 x는 5 달랑 하나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필요한 거 바로 수직선. 수직선. 그러면 수직선이 자 1번식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아니면 이렇게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니면 모든 실수군요. 근데 모든 실수였다면 어떤 두 번째 식의 해와 공통 범위를 구해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우와 이 경우만 해도 x는 5가 안 되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돼도 x는 5는 되지만 왼쪽 범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옵니까?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공통을 해보겠네요. 알파에서 베타까지니까 두 번째 박스는 높이를 다르게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공통 박스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군요. 여기 따라옵니까? 자, 이제 아이디어가 잡혔습니다. 이 범위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야겠네요. 여기가 두 번째 부등식 해,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부등식 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떤 값인지 우리는 알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인 걸 찾았습니다. 따라옵니까? 이제 2차 식이 다 나오겠네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3과 5를 경계로 해야 되니까 x절편 3, x절편 5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x, b는 15가 되겠네요. 두 번째 부등식에서 왼쪽 2차식은 마이너스 1과 5까지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4, d는 마이너스 5 이렇게 a, b, c, d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도 꽤 재밌는 문제죠. 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해가 나오겠느냐?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a, b, c, d를 주고 해를 구하라 했으면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를 알고 있고 위정계수를 구하라고 했더니 조금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발상에 역발상을 했더니 문제를 거꾸로 풀어야 되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